안녕하세요. 요즘 위축성 위염 정상표화생 진단받으신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드시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 참 안타깝기도 해요. 30년 넘게 약국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로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밥을 위주로 드시는 분 중에 위장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식사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을 간단하게 먹기 위해 커피나 빵만 먹는다든지 과일만 먹는다든지 이런 잘못된 식사 습관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위가 조금씩 나빠진 것이죠. 물론 타고날 때부터 소음인처럼 위장 기능을 약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소화기가 약할수록 밥 위주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위장 근육도 힘이 생기고 체질도 좋은 체질로 변하게 되거든요. 서울대 사회학자 교수였던 분이 전국의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장수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하고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적당한 노동과 식사 습관이 규칙적이라는 거죠. 과식하지 않고 일정한 양의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면 위장질환은 거의 생기지 않아요. 소련 시절의 생리학자인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파블로프가 실험한 내용은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쳤어요. 그 다음에는 먹이를 주지도 않고 종만 쳤는데도 개들이 침을 분비하면서 먹을 준비를 하더라는 거죠. 종소리만 듣고도 입에서 침을 흘리고 소화기에서 소화액도 나오고 소화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건 반사설인데요. 사람도 똑같아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다 보면 그 시간대가 되면 위장 운동이 이루어지고 소화시킬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밥맛이 없다고 건너뛰기 시작하면 소화기관은 점점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인데요. 아무리 오장육부를 건강한 체질로 타고났더라도 폭식하고 폭음하고 불규칙한 식사로 위장이 망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영양 흡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다른 장기들도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건강했던 몸은 연쇄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해요. 반면에 오장육부를 약하게 타고났더라도 규칙적인 식사로 소화기를 잘 관리하면 영양 흡수가 잘 되면서 다른 장기들도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 전체적으로 건강한 몸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위장에 주의해야 할 음식들은 밀가루 음식, 술, 커피, 너무 매운 음식, 튀긴 음식, 찬 음식 이런 종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밀가루는 외국 사람들은 주식으로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어요. 벼의 재배 기원은 인도 기원설, 동남아시아 기원설, 중국 기원설 등이 있는데요. 약 6,500년에서 1만 년 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됐다고 해요. 한국은 3,000년에서 4,000년 전 중국을 걸쳐서 들어온 것으로 보는데요. 한국에서 발견된 벼의 유적에서 추정하는데 김포에서 발견된 것이 약 4,000년 전, 또 여주에서는 3,000년 전, 대동강 강가에서 발견된 것이 한 3,000년 전, 이런 벼의 유적을 추정해서 한국에는 3,000년에서 4,000년 전으로 추정하는데 사실은 더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벼 유적이 발견된 것이 그 정도니까요.
어느 영양학자가 하는 말씀이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 쌀이 잘 맞도록 진화해 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수천 년간 한국인은 쌀하고 체질적으로 잘 맞게 진화해 왔다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는 벼 수확량이 적어서 춘궁기나 보릿고개 시절에 다른 대체 작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지만 큰 테두리에서 보면 한국인은 쌀이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이 한국인 위장 건강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특히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단백은 우리 몸에서 글리아딘을 활성화시키고 이 글리아딘은 조놀린 단백을 발현시켜서 이 조놀린 단백이 소장 점막의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치밀 조직을 느슨하게 해서 장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어느 분은 위장에 좋다고 카베진을 습관적으로 장복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카베진은 소화효소제, 양배추 추출물 이것뿐만 아니라 탄산수소나트륨이라고 하는 옛날 소다 성분, 또 스코폴리아 X 이런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장복하기에는 부적합해요. 소다 성분은 산반동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산이 더 나와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스코폴리아 X 성분은 전립선 질환자, 녹내장,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경우는 더 심해지고 입이 마르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도 2주 이상 장복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식물은 위장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속에는 이소치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어요. 따라서 양배추나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데쳐서 드셔야 갑상선에 대한 부작용을 없앨 수 있고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적당량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또 위 점막 세포를 복원하는 데에는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인 글루타민도 필요해요. 이렇듯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3대 영양소 외에도 많은 미네랄 성분도 골고루 필요해요. 어느 한두 가지 성분을 대량으로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상담하실 때 그분에게 꼭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와 한방 과립을 같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해서 위점막을 빠른 시간 안에 복원하기 위한 처방이거든요. 동양의학에서는 음양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현대의학으로는 산알칼리 평형이라든지 항상성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는데요. 위축성 위염, 장상표화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영양소를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노력을 꼭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